자, 일단은 여기 그 한국과학창의력축제 과제를 갖다가 여기서 보면 이 부분에서 일단 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이 독고말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그 주제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갖다 할 때 이게 그냥 식물에 대한 생체 모방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식물에 대한 생체 모방이 아니라 번식을 잘 시키기 위한 생체 모방이야.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게 왜 나왔을까를 갖다가 첫 번째 고민을 갖다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고민에 대한 결과는 참 놀랍게도 번식이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거였어. 이거 지구온난화. 자, 근데 이 지구온난화하고 여기서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하고 원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단 지금 지구 환경에서 가장 부족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 지구 환경에서 진짜 부족해지고 있는 거. 너희들은, 우리 한국은 그거에 대한 혜택이 좀 많은 나라라서 식량도 식량인데 식량이 자라려면 우리 뭐가 있어야 돼? 토양과 물이 있어야 되지. 근데 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풍부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근데 이 척박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물이 부족해지는 환경에 자, 그것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는 건 땅을 갖다가 파내는 일밖에 없는데, 실제 땅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서 물을 갖다가 꺼낸다고 하더라도 이건 잠깐이지, 잠깐. 근데 그런 물 부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땅 속에 있는 우리가 물을 이용해, 땅 속에 있는 수분, 즉 습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바로 번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번식 방법에 대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갖다 하고 있냐면 로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봇. 너네가 이 로봇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씨앗, 운반, 자, 로봇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그 화면 속에 날아가는 드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고리가 이제 풀리면서 가하는 원심력이 땅속의 드릴처럼 받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로봇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 그래서 이 로봇에 우리가 적용되어진 과학적 원리를 갖다가 찾아서 생체 모방에 대한 우리가 종합기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야. 자, 여기 이게 우리가 이 국화쥐손이라고 하는 식물의 생김새 중요할까? 이거 국화쥐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생김새 중요할까? 여기서 생김새보다는 여기 이제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서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선생님이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어. 완전 오늘 수능 문제 푸는 기분이었어.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좀 특징적인 걸 봤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이 꼬여져 있는 것이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에서 발생한 원심력이 땅속에 박히는 힘을 크게 하는 걸 봤어. 근데 이 국화주손이라고 하는 이 식물에서 내가 본 거는, 너네 스프린터 알아? 스프린터가 뭐냐면 다리가 절단된 사람한테 그 인공적으로 금속 다리를 갖다 부여해서 그 사람들의 신체 능력이 어떻게 돼서 월등히 증가한 사례들이 있지. 그 스프린터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캥거루 다리처럼 이 부분에서 이거 금속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그 사람들 점프력도 엄청 좋아. 왜? 금속의 탄력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날아오르는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국화쥐손이가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나중에 얘가 떨어져 나오면서 모양이 이렇게 휘어. 근데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발생을 했냐면 깜짝 놀란 게 탄력성이 우리가 식견하는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이해하면 탄성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서 본 거야.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얘가 이 식물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는 이것이 자라고 있는 이 주변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멀리까지
날아가서 그 경쟁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하지 않도록 이게 퍼지는 거지. 근데 그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떨어져 나오는 탄성력에 대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국화 쥐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식물에서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거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을 갖다가 할 것인지 하나 고민을 갖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여기서는 이 씨앗 운반 로봇에 대한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체 모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됐어. 근데 자, 우리가 모든 식물들이 다 그렇지만 그 민들레처럼 이게 씨앗이 퍼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생김새에 대한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 식물에 대한 경쟁력의 군락을 갖다 형성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다양하게 넓은 지역에 빠르게 형성되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탄성력을 갖다 이용해서 멀리까지 날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꼭 드론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운반하지 않아도 얘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의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의 중앙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수분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큰 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화주석이의 이런 씨앗이 퍼지는 방법을 갖다가 다른 식물에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식물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디서 쓰면 좋을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이 뭐지? 쌀이잖아. 근데 쌀은 한 가지가 쑥이잖아. 근데 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퍼뜨리는 건 사람이 다 해야 되잖아. 왜? 모종을 심어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벼 품종을 공급해. 그래서 아프리카의 알제리나 이런 데에는 한국 감자와 한국 벼농사가 지금 굉장히 거기서 성행을 하고 있어. 심지어는 거기 그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고마워하는 이유는 뭐냐?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바다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바다를 만들어서 새우 양식을 해서 그 새우를 먹어. 그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해산물을 갖다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아프리카의 초원지대가 빠르게 번져나가는 부분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될 거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탄성력을 갖다가 이용해서 국화쥐손이가 퍼져나가는 씨앗 번식 기술은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 탄성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를 갖다 또 할 수 있냐면 탄성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가되는 힘들을 에너지 전환 시켜가지고 다른 우리가 생체 모방 기술을 우리가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이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한 부분의 이유를 갖다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생체 모방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과학 전람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여러 개를 친구들과 같이 하다가 보니까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오직 생체 모방을 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너네 혹시 그거 들어봤어? 그 펭귄의 다리가 동맥과 정맥이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이게 교차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발바닥에 얼지 않도록 되어 있어. 추운 환경에서도. 근데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뭘 갖다가 이용하냐면 폐연을 갖다가 이용해. 도로에서 우리가 눈이 오고 나면 그 도로에서 눈이 쌓였을 때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잖아. 근데 지역 난방공사라고 해서 우리가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 쓰레기를 태우고 물을 데워서 그 물을 집에까지 공급할 때 땅속에 있는 관을 통해서 우리가 튜브를 타고 물이 전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 전해지면서 우리가 열이 그대로 땅에 전달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열을 제대로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그 이야기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보존이 돼서 에너지가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의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폐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구상에서 이제 소멸돼 사라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원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의 그 전환량이 적어져서 에너지 고갈로 지구는 곧 수명을 다할 거라고 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폐열이 이 땅속에 묻을 때 오직 깊게 묻는 거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제일 가까운 축에 우리가 지나가도록 해서 따뜻한 여름에는 우리가 여기서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실제 겨울에 따뜻한 물이 지나가면서 도로 위에 눈을 녹여. 너네 그 왜 차가 염화칼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뿌린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면 그 염화칼슘과 눈이 그 차에 묻을 거 아니야. 그럼 차를 부식시켜야 되더라. 그래서 염화칼슘이 우리가 부식 묻어있는 차의 밑에 하부에 보면 뭐 아무리 좋은 차여도 거기 다 녹슬어가지고 나중에 기름이 셀 수가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왜 유압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도 눈을 녹여. 근데 너네가 이제 나중에 일본에 겨울에 가면 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지 알게 될 거야. 우리나라는 눈이 많이 와도 한 뭐 20cm, 30cm 오면 진짜 많이 온 거잖아. 일본은 10m가 와요. 아이고 미안해. 그래서 10m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눈이 쌓이게 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10m 쌓일 동안 사람은 어떻게 돼? 계속 치워야 되잖아. 가서 치우고 있을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눈을 안 치워봤지? 선생님은 눈을 치웠어. 얼마까지? 2m까지. 선생님 군대 때 우리가 저쪽 강원도의 위쪽은 눈을 안 치우고 있으면 그대로 두잖아. 2시간 만에 눈이 한 2m 쌓여.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식량을 가지러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산속에서 그냥 굶어야 돼. 죽지는 않겠지만 배고프단 말이야. 그래서 30분마다 눈을 나와서 치워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의 노동력이 아니라 발생되어진 폐열로 그걸 가. 그러면 폐열이 되면 아까 녹을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어지지. 그래서 에너지 보존 기술에 대한 부분들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었던 장점들이 있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씨앗에 우리가 부여하면서 이런 노봇화되어진 부분이 땅 속에 들어가 사람이 그 부분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물이 있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꼬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우리가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이게 바뀌도록. 근데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사람의 노동력이 우리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국화주의소니 같은 경우가 생기면 그 노동력이 어떻게 될까?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농장주야. 그 농장주면 그 농장에서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안 빌리고도 내가 이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심어서 수확하고 싶다면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탐구 주제에 대한 부분이 3개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를 내가 권장하고 싶은 건 탐구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여하는 특징을 모두 기록하시고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기록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개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관찰한 특징들을 다 기록했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뭐까지 이거 보면 좋으냐면 너네가 나중에 이 국화쥐손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영상을 보면 있잖아. 요렇게 꼬이는데 이게 몇 개까지 꼬여져 있는지 잠깐만 요거 잠깐 지울게.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씨앗이 퍼졌을 때 날아가는 날개야.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아까 탄력 때문에 날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날아갈 때 원래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던 게 왜 꼬여져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꼬여져 있는 구조가 점차 어떻게 돼? 비가 오면 이 부분이 꼬였던 게 풀리면서 땅속에 박히게끔 돼. 마치 드라이버로 나사를 박는 것처럼. 그러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든 로봇은 이 부분에 대한 이 날개를 3개를 만들었어. 왜? 한 번 돌아가는 힘을 3개면 몇 번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3개를 돌리니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 부분을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씨앗인데 씨앗이 땅속에 박히면서 땅속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했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마치 뿌리처럼 나온 부분이 우리가 많아지도록 해서 땅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찰력이 커져가지고 씨앗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줬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여기 자료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단계에서 아까 너희가 날개의 개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보는 건 내가 아까 이거 영상을 보면서 세봤거든. 이게 꼬여있는 게 많은 거는 12가 이 2번이 꼬여있더라. 여기는 이 부분이. 근데 적게 꼬여있는 거는 3번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찰 과정에서 여기 지금 3번에서 12번까지 이 꼬인 부분에 대한 특징들을 갖다가 내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하나 더 해주면 내가 아까 이 그림을 갖다 그려놓은 이유는 자 여기 밑에 있던 이 부분에서 이 창처럼 생긴 모양의 가닥이 자 몇 가닥이 되어 있는가 하면 보통 5가닥이더라고요. 네, 꽃이 5개이기 때문에 꽃잎이. 근데 이 부분에서 시방을 감싸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게 탄력성 때문에 떨어질 때 이게 몇 도의 각도에서 우리가 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튕겨나가는 최대 각도를 너희들이 이 부분에 이야기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뭘까? 최대 각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힘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 각도가 나오지?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가 내 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몇 미터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날아갈 수 있는지 이런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치와 차별화가 된다. 왜냐면 다른 애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관찰한 특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갖다가 한 것까지는 예측을 못해. 왜냐면 창의력 축제는 진짜 왜 창의력이냐면 생각에 대한 폭을 넓히는 거거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어떻게 다양한 관찰한 시각으로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갖다가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추후에 어디 활용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 씨앗이 가지고 있는 씨앗의 무게별 확장이 되어지는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 고려할 수가 있지. 이거. 그래서 씨앗에 대한 이 무게별 확장 범위에 대한 고려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국화주소니에 대한 유전자에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유전자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종간에 대한 부분이 같으니까 그 유전자를 갖다가 확인해서 유전자를 갖다가 뭐 할 수가 있겠어? 인서트, 즉 클로닝을 통해서 삽입할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대한 우리가 클로닝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내가 새롭게 다른 유전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끼워 넣을 수가 있어. 사람한테는 안 돼. 왜냐면 종간 특이성 때문에 식물이 동물한테 우리가 유전적인 부분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가능해. 그래서 이 유전자 클로닝 기술이 되어진다면 모든 식물들은 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겠지만 사람이 일부러 씨앗을 퍼뜨릴 필요가 없는 구조가 돼. 매우 유용한 구조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면 좋겠고 관찰한 특징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 내용적인 걸 봤는데 거기서 비가 오면이라는 표현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읽으면 비가 오면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단지 습도가 높아진다라는 이 표현으로만 인식을 갖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습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비가 오면 파고들기 좋은 땅이 파고들기 좋도록 물러져. 자, 물으면 즉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지. 약해진다는 얘기야.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앞부분이 파고 들어가기가 훨씬 좋아. 그래서 우리가 씨앗이 스며들기, 즉 파고들기 쓰이는 자 어떤 조건이냐면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 유리한 조건.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비가 왔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관찰한 영상 중에서 아까 특이한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나는 이런 거를 내가 잘 봐. 뭐냐면 아까 드론이 자 씨앗을 갖다가 뿌리는데, 자 씨앗을 갖다가 뿌리는 과정에서 일정 높이를 갖다가 유지하더라. 몇 미터였냐면 약 4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 선생님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근데 왜 하필이면 4미터 위쪽을 갖다가 올라가지 않고 4미터의 높이에서 이 씨앗을 갖다가 뿌렸을까? 그래서 우리가 4미터 높이를 갖다가 유지한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확장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 로봇이 날아갈 때 어디까지 날리는 범위에 대한 기술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기술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4m 높이를 갖다 유지했을 때 그것이 즉 씨앗이 온갖 로봇이 퍼져나가는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얘기해 주냐고, 퍼져나가는 범위를 갖다가 좁혔어. 이게 핵심이야. 퍼져나가는 범위를 좁혔다고. 어떻게 좁혔냐고, 얘가 하나의 즉 무게중심의 역할을 갖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멀리서 높이에서 떨어져 내릴 때 위치 에너지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치 에너지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한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게중심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위치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속에 박힐 때, 자, 땅속에 우리가 접근했을 때 속력을 최대로 키워서 최대 속력에 도달하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갖다가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작년 경험에 의하면 과학적인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못 봤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야. 과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은지 안 좁은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최대 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땅속에 우리가 가하는 압력, 힘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땅속에 들어갈 때 이 박히기가 쉬워. 그리고 땅속에 못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자 그래 땅속에 박히지 않은 씨앗도 있어. 재원아, 땅속에 박히지 않은 씨앗이 있어. 근데 이게 분위기 그 영상에 보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거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주워다가 줄 수도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재원아? 얘는 영상을 안 봤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창의력이잖아. 바위를 뚫을 수 그치, 없지. 없지. 너 지금 순간 긴장해서 바위를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세다고 얘기하면 그거 큰일 나. 근데 진짜 이 생김새 때문에 얘가 살더라. 어떻게 될까? 누구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막 몸이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것처럼 돼 있어. 이렇게 되잖아. 여기 바람을 되게 어딨어. 근데 바람이 있으면 좋겠지. 뭐 하기가 쉬우니까. 회전하기가. 굴러가기. 왜? 마르면 얘가 꼬여서 둥글게 해. 그러면 너네 볼펜처럼 굴러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리 이동을 하기가 어때? 쉬워.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땅속에 박히지 않은 씨앗이 좋은 건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를 갖다가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럼 물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 자체의 무게가 어떻게 돼? 가벼워지잖아. 이동을 하기 위한 최적화되어진 모습을 여기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물이 없는 환경, 장소를 갖다가 이동을 해서 실제로 그 부분에서 이동을 갖다가 이동하기 위한 그
그 몸체, 즉 바디의 몸체에 최적화를 갖다가 시키는 거야. 이거. 이거를 봐야 돼. 단순하게 그냥 땅속에 박히는 것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찰한 역량이 적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본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꼬여있는 이 부분 확인하는 거 가지수 하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무게추의 역할을 갖다 해주는 이 씨앗의 밑부분, 즉 쉽게 말하면 미사일 같은 거야. 미사일 같이 우리가 아래쪽으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돼? 빠른 속도로 내려서 꽂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갖다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씨앗이 퍼져나가는 부분이 적어.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떨어뜨릴 수가 있는 점. 그래서 씨앗이 어디로 날아갈까봐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게 뭐냐? 목적하는 지역에 정확하게 타겟팅 시킬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옆에 있는 밭으로 날아가서 옆에 있는 그 밭의 주인이 왜 그랬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다 떨어뜨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튕겨나가는 최대 각도에 대한 부분을 관찰을 해서 얼마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네 번째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씨앗의 무게별에 대한 확장 범위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 너희들 그 확장 범위에서 만들 때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튕겨져 나가는 것과 떨어지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서 뭔가 활용을 갖다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섯 번째는 땅속에 박히지 않은 씨앗이 우리가 건조가 되어지면서 더 둥글게 꼬임으로 인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이동을 갖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물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런 장소 이전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그 옮겨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 결국 몸체를 갖다 최적화시키는 기술인 거지. 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유전적으로 우리가 클로닝 시켜서 삽입을 시킨다면 다른 식물들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물들이 멸종할 위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8가지 했는데 이거 말고도 거기서 영상을 갖다 보게끔 되어지면 다른 것들 많이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탐구 2번하고 탐구 3번인데 탐구 2번이 이제는 바꿔야지. 자,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갖다가 좀 볼게. 여기 이 자료는 선생님이 이따가 그 수업 끝나고 내가 PDF 파일로 내가 그대로 줄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아까 그 바꿔서 다 만들었는데 페이지 몇 페이지를 갖다가 보냐면 5페이지부터 우리 한번 봐볼까? 요거 사진은 이거 사진 찍어서 그대로 선생님이 보내줄게. 네. 선생님이 수업한 거 영상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보내줄 테니까 이따 참고 하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궁금한 거 괜찮아. 뭐 작은 거라도 뭐 이런 거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없어?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생체 모방 기술이 그 얘기가 나왔는데 찍찍이하고 연립효과는 다 알지? 연립효과는 우리가 거기서 방수효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나오잖아. 연잎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그게 스며들어 안 스며들어? 안 스며든단 말이야. 근데 그 스며들지 않는 걸 갖다가 이용해서 집에 우리가 밖에다가 페인트를 발라. 근데 그 페인트가 비가 오면 그게 스며들어 안 스며들어? 안 스며들어. 만약에 비가 스며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야, 색깔은 괜찮아. 큰일 나. 아파트면 진짜 큰일 나. 아파트 그 벽에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서. 네, 건물이 침식돼가지고. 시멘트가 물렁물렁해잖아. 시멘트가. 물렁물렁. 어머. 시멘트가 굳었는데 시멘트가 물렁물렁해진다고? 물이 들어가니까. 아, 그거보다 겨울철에 얼면 어떻게 돼? 물이 붓게 퍼지면서 자연적인 힘으로 들어올려서 균열이 어떻게 돼? 커지지? 근데 그게 꼭대기층에 미안한데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꼭대기층은 그래도 좀 덜해. 1층은 어떻게 될까? 심하죠. 부서져.
그러면 건물을 앞으로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건물 요새 우리가 신축 건물 지을 때도 그 건물 다 지으고 나서 이 시멘트가 마르면 있잖아. 시멘트가 다 균열이 가가지고 거기다 물 뿌리면 대박이야. 건물 망가지는 거 금방이야, 금방.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파트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끔 되어지면 비에 의해서 침식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돼? 방수 페인트를 갖다가 칠해주지. 방수 도료를 갖다가 칠해준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야. 특히 어디 부분을 갖다가 칠해주냐면 우리 그 옥상의 바닥에 우리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잖아. 그 방수 페인트야. 그래서 방수 페인트를 갖다가 우리가 그 녹색으로 우리 많이들 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건물들의 그 옥상이 다 무슨 색이야? 녹색으로 보이지. 참고하고 있어라.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찍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벨크로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우리가 그 벨크로라고 하는 게 식물은 아니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산우엉가시라는 그 식물인데, 그 우엉가시에 대한 식물이 촘촘하게 털들이 많아. 그 털들과 털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결합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부분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여기 게오르고 그 메스트라리아고 하는 그 엔지니어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개에 붙어가지고 온 이 산우엉가시를 갖다가 떼내지 못해가지고 걔 털을 다 밀어버렸어. 그만큼 찍찍이가 강했던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에 대한 부분의 연구를 갖다가 하다가 만들어진 게 찍찍이야.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두 가지만 보면 또 우리가 재미가 없으니까 6페이지 넘어가 볼까? 이거는 최근에 나온 기술인데, 원래 인공 각막은 이식을 갖다 했었잖아. 근데 이식을 이제 하지 않아도 돼, 얘들아. 왜냐면 인공 각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받으려고 죽은 사람들의 각막 이식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이 각막 이식이 안 돼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그 눈에서 이 각막을 갖다가 빨리 떼내서 가지고 와야 이식이 가능했었는데, 이 인공 각막 이식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얘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 보면 나오지만 기증자가 없어도 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백내장 수술을 갖다가 한 상태에서 바로 거기다가 또다시 백내장 수술을 갖다가 할 때 인공각막을 우리가 여기서 쓴 거를 그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대신 보면은 이게 각막의 이식을 갖다가 한 티가 나는 게 조금 단점이야. 자, 그리고 안구의 벽에 직접 통합시킬 수 있는 최초의 이식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 눈에 흰자 있잖아, 이거. 흰자 이거 보이는 거 우리 뭐라고 하지? 예? 이거 혹시 알아? 안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망막이고, 그지? 그 망막을 덮고 있는 건 시커먼 어둠 상자 역할을 하는 맥락막이고, 우리 생선 먹을 때 생선이 눈이 빠져나오면 거기서 검은색 철 같은 게 나오잖아. 그게 맥락막이야. 근데 그 맥락막을 감싸고 있는 게 하얀 흰자위거든? 그 흰자위가 공막이야.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안구는 한 번 터지게 되면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안구의 공막 안쪽에 있는 망막에다가 이식시켜서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대단한 기술인 거야, 이거. 눈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고 원래의 눈으로 다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이 수술이 너무 우리가 크지도 않고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수술을 갖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체 모방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도장만 우리가 찍으면 돼. 눈에다가 눈도장을 갖다 찍는 거야. 우리가 그 수술을 받을 사람이 각막을 제거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 기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 표면에다가 어떻게 돼? 도장 찍듯이 눌러만 주면, 프레스 시키게 되면 거기서 각막이 저절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야. 엄청 간단한 수술인 거야. 아주 좋지. 자, 그래서 이 부분, 이것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을 갖다가 이용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신기할 따름이지. 근데 이거 앞으로 확장될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눈이 너무 나빠서 나는 각막을 갖다가 이식을 하고 싶어, 솔직히. 근데 나는 각막을 갖다가 이식할 때 다른 사람의 기증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잖아. 기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걸 하면 내가 안경을 안 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상업화로 빨리 확대가 되길 좀 나는 바래.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은 뭘까? 수술이야. 안과적인 수술. 안과적인 수술은 그동안 할 일이 없었잖아, 솔직히. 근데 안과적인 부분의 수술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의사를 갖다가 할 때 이런 첨단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테크닉을 배워서 내가 써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좋아, 이건.
자, 그 다음에 생체 모방 기술 중에서 해저 로봇인데, 이 해저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개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얘는 9,000m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수심 600기압을 갖다가 우리가 견딜 수 있어. 600기압이라고 하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 1기압당 물 기둥 10m니까 이 부분에서 600기압을 갖다가 견디면서 10kg을 싣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너네 600기압 속에서 너네가 여기서 나올 수 있어? 못 나오잖아. 근데 얘는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생체의 모방을 갖다가 한 이 크랩스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개의 개딱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등판에 그 견딜 수 있는 강판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지금 보면 우리가 특징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저 로봇에 우리가 크랩스터에 그 모든 부분을 갖다 보면 모서리가 각이 져 있어, 안 져 있어? 각이 없어. 다 둥글둥글해. 근데 왜 둥근 구조일까? 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각이 있으면 그 부분에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좀 더 부서질 위험이 높으니까 둥글게 만들어. 자, 거기서 그 하나를 교정해 줄게. 뭐냐면 우리가 네모로 각이 져 있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하는 압력은 다 똑같잖아. 근데 둥글면 그 압력의 크기가 어때? 고르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둥글지 않으면 받는 압력의 크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큰 곳과 압력이 작은 곳이 생기면 어떻게 돼? 이게 틀어지거나 균열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최대한 둥근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서 받는 힘을 최대한으로 받고 그 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일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되게 과학적인 기술이야 이건. 그리고 실제로 거기 이 바닥 가재에 대한 모양을 갖다 보면 너네 그 랍스터 먹어봤지? 랍스터 먹을 때 랍스터 먹었어? 랍스터에 대한 모양 봤어 혹시? 랍스터의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본 사람? 살짝. 랍스터는 팔뚝처럼 둥글어. 나중에 랍스터를 먹으러 가면 랍스터 전체 모양을 갖다 꼭 봐봐. 이 외피 자체가 둥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바닷속에서 살 때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놓은 하나의 역할이야. 자, 그 다음에 생체 모방 기술 중에서 그 로봇 달팽이가 있는데, 이 달팽이가 그 실제로 우리가 점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표면에서 잘 떨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적용되어져서 지금 만든 건데,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출처가 약간 불분명해서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해놓았어. 자, 그리고 생체 모방 기술은 우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사람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게 기본이 돼야 돼. 그래서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을 갖다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재미로만 만든 것 뿐이다. 이거는. 자, 넘어가 볼까? 탐구 1, 2, 3에서 우리가 표현해낼 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 키워드를 갖다 잡았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혼자서 일어서는 것. 쉽게 말하면 씨앗이 아까 땅속에 이렇게 뉘어져 있다고 했잖아. 근데 아까 바위 위 같은 경우는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굴러가지만, 땅 위에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똑바로 서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돼? 본인 혼자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탄력적이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드릴처럼 땅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구조. 자, 탐구 1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볼게. 선생님이 여기 그 9페이지에다가 자, 거기 슬라이드 17번과 18번을 갖다가 넣어놨는데, 이 국화 쥐손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징의 생김새를 갖다가 나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탐구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국화 쥐손이에 대한 이 부분의 어떤 생김적인 특징은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씨앗 스스로 땅속을 갖다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거기 미국의 카네기 멜론대에서 우리가 연구한 그 부분에 대한 씨앗 운반 로봇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써놨어. 다른 내용이 진짜 별거 없어. 그리고 기사화되어진 내용들이 많지 않다. 자, 거기서 너네가 찾아보면 동화 사이언스에 나온 씨앗 운반 로봇이 자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어. 이 그림이 거기에 최초로 나와. 이게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한번 넘겨봐. 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1번, 탐구 1번에 질문이 있는데, 2번에, 1번에 보면 질문이 있는데, 어떤 나무의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해서 이 씨앗 운반 로봇을 만들었냐.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참나무라고.
근데 왜 다른 나무 말고 왜 참나무를 갖다 이용한 걸까? 왜 참나무를 갖다 이용한 걸까? 이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가 되게 신기했는데 참나무가 수분을 흡수하기 전과 수분을 흡수한 후에 뒤틀림의 모양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심했었어. 그래서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잖아. 왜? 말랐을 때는 우리가 꼬임이 어떻게 돼? 더 심해지지. 이게 쉬운 얘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해도 되나? 여기 이거 해야 되겠다. 여기는 이 부분이 이게 우리가 만약에 두꺼우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꼬이는 게 잘 꼬일까 안 꼬일까? 안 꼬여. 안 꼬이지. 당연히.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얇으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돼? 꼬이는 게 훨씬 많이 꼬일 수 있지? 두꺼우면 이게 안 꼬이는 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두꺼우면 우리가 여기서 두꺼워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 꼬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지겠지? 수분을 흡수했을 때는 두꺼워지고 수분을 흡수하지 않았을 때는 얇아지니까 말아질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얘가 어떻게 돼? 이게 펴지잖아. 펴질 때 그 펴지는 힘에 의해서 이게 뒤틀리는 거야.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과 동시에 어떻게 돼? 땅속에 바뀌게끔 되는 거지. 근데 한 번 실패했어. 땅속에 바뀌지 못했어.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이것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꼬여졌다가 다시 수분이 높아져. 비가 오면서 다시 그게 뒤틀림이 또 생기게끔 되어지지. 그래서 이 풀어짐과 그다음에 꼬임이 반복되어지면서 땅속에 박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씨앗 운반 로봇은 날개가 몇 개? 3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자연 상태, 야생 상태에서 우리가 자란 국가지소리는 1개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차이점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선생님이 노란색 글씨로 써놓은 것 중에 비가 내리면 스프링처럼 말린 나선형 줄기가 풀리면서 꼬리가 씨앗을 흙에 고정합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왜 그 부분에서 흙에 고정하는지 그 이유가 나왔는데 원래 우리가 그 씨앗을 갖다가 심을 때 너네는 경험을 갖다 안 해봤겠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어릴 때 씨앗을 갖다가 심어 놓잖아?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렇게 파먹어. 그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주말 농장처럼 내가 그 이 고추나 이런 것들을 갖다 심고 하잖아.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고양이가 와서 씨앗을 다 도려내. 다 파내놔. 그리고 그 씨앗을 또 먹어. 근데 다른 씨앗을 안 먹는데 강낭콩, 콩 씨앗은 또 그렇게 먹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팔려면 이게 팔려면 안 되니까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돼? 작고 깊게 심게 돼. 근데 깊게 심으면 씨앗이 자라 안 자라? 안 자라. 썩어버려. 그래서 항상 2cm에서 3cm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때마다 계속 노동력을 하면서 안 하고 싶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꽂으면 파고 들어가면 좋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걱정은 와 나는 정원을 갖다가 내가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정원에서 이쁘게 관리돼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정원이 지금 밀림이 됐어. 밀림. 얼마 전에 다 뽑았는데 또 야생초가 또 자라기 시작하면서 밀림이 돼버렸어. 나무 주변에 다 풀이야. 근데 내가 그때 선생님 뭐를 하고 싶냐? 내가 살아가는 나무가 온전하게 보존되면서 풀을 제거했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땅속 깊이 그 원하는 지역까지 심으려고 하지만 거기다가 제초제나 있는 것들을 뿌릴 때 나무에 우리가 줄 영향 때문에 뿌리지 못한단 말이야. 땅에다가 우리가 하려고 해도 문제가 돼. 그래서 만약에 나는 특정 지역의 좁은 범위에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제초제를 갖다가 들어있는 부분이 땅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것이 점차 커지면 좋겠어. 이해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굳이 거꾸로 식물을 번식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거꾸로 식물을 억압시키기 위한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야. 반대적인 생각을 갖다 우리가 해보는 거야. 이건 자, 거기 국가 쥐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식물이 여기 끝에 보면
이 C방에 이게 자루인데 그 C방의 자루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마치 그 저기처럼 생겼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너네들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처럼 생겼어? 꽃이고 꽃받침처럼 생겼지? 근데 줄기가 하나가 아닌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꼬여있는 이 부분이 줄기라고 표현된 거야. 그 줄기가 분리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 씨앗이 날아가, 줄기가 날아가. 그럼 성장할 때 잎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때? 훨씬 더 쉬워. 성장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왜 성장의 속도가 빨라야 될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발달하고 찾아낸 방법인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볼 때 이 그림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걸 뒤집어서 봐야 돼. 이렇게. 뭐 참고만 해도.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선생님이 이거 사진을 다 캡처를 했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분리가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 그림은 여기 중간에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이렇게 휘어진 거야, 얘들아. 이렇게 휘어진 거.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원래 풀려있던 구조가 습도가 높아지면서 벨에 꼬이면서 우리가 여기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갖다가 선생님이 캡처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래쪽 그림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 무게중심 추 같은 이 부분의 씨앗이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리면서 땅 속에 온전하게 박혔을 때 그 날개가 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되는 모습이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여기서 이 땅 속에 박히지 못한 이 씨앗이 이렇게 우리가 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뉘어져 있는 모습을 갖다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출처 있잖아. 출처 거기다 다 밑에 명기해놨다. 이거. 이번에 그 내용을 갖다 적을 때 선생님이 일단 설명해 주겠지만 유독 출처하고 인용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적으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 다른 때는 그런 강조까지 안 했는데 너무 심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대회 할 때 자기가 출처와 그다음에 어디서 무슨 자료를 갖다 발췌해서 썼는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여기다가 꼭 써놓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국가 쥐손이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이 씨앗이 파고 들어가기 전인데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림을 지금 확대해 주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 이 부분 씨앗머리 있잖아. 여기에 엄청 많은 털이 있어. 근데 털이 거기 왜 있을까? 근데 이거 나중에 보면 아까 그 여기 관찰한 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에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털만 표기해놨잖아. 근데 털이 모두 한 방향이야. 왜 그럴까?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유. 나사잖아. 그럼 얘가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되는데 마찰력 있으면 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그래서 반대로 돌렸을 때 빠지지 않도록 그 마찰력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 털이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있는 거야. 그것도 나중에 관찰하는 부분에다가 그렇게 표기를 갖다 해놔라. 그거는. 자, 근데 땅 파는 드릴 씨앗의 모습인데 이게 이 박혔던 부분의 꼬임이 이게 우리가 풀리면서 땅속에 박히고 있는 모습 사진 다 캡처해놓은 거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 부분이 작용할 때 이렇게 풀리면서 원심력으로 인해 박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관찰한 영상에서는 한 3번 정도가 돌아가게끔 되면, 즉 3번 정도가 꼬이면서 풀리게 되면 땅속에 충분히 박히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관찰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관찰한 영상에서 한 번 돌릴 때 적어도 1cm 이상은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탐구 1번은 여기까지야. 탐구 1번은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정의한 건 없는데 탐구 2번이 문제야. 거기서 이 한겨레 신문에 대한 이 부분으로 나왔는데 이 스스로 땅을 파고드는 씨앗 운반 로봇에 대한 이 기사 자료는 다른데 엄청 많아. 근데 선생님이 내가 주로 참고한 자료 사이트는 EBS야.
이게 원래 EBS 다큐로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EBS 다큐에 보면 제목이 뭐로 나와 있느냐? 번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번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자료들을 갖다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국가 지선의 구조적인 특징 중에 어떤 점을 갖다 모방하였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 갖다 모방했다고 쓸 거야? 정호, 어떤 부분? 땅을 파고드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부분에서 땅을 파고드는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 아까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모양을 보면 거기에 뭐가 돼 있어? 줄기가 꼬여 있는 부분하고 원심력을 줄 수 있는 날개 부분을 모방한 걸로 우리가 되어 있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그 부분에서 제일 무거운 무게 중심추는 뭘까? 씨앗이잖아. 그걸 갖다가 밑에 하단에다가 놓은 거. 몇 개야? 3개지? 하나 더. 모방한 거. 구조적인 부분의 특징 중에서. 그 털은 여기 씨앗이 자라는 우리가 그 뿌리 같은 것들이 잘 턴. 근데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몸체. 바디. 수분. 그렇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뭘 선택했다? 떡갈나무. 그렇지. 나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는 참나무라고 했잖아. 뒤에 가니까 뭘로 돼 있어? 떡갈나무로 돼 있어. 그러면 나무의 종류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그럼 떡갈나무가 참나무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참나무의 종류는 한 종류가 아니야. 여러 가지 종류야. 근데 그 중에서도 떡갈나무가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료를 갖다 찾아보면 너네가 식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나무하고 떡갈나무가 다른 종류인 줄 알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의 참나무 종류가 엄청 많아. 그래서 참나무 종류 중에서 떡갈나무라고 하는 종이 우리가 있는데 그 자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휘어짐이 뒤틀림이 어떻게 된 거야? 큰 거지. 너네 만약에 여기가 지금 학원이 이게 목조 건물이었다면 그 목조 건물로 여기서 이 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 쌓을까? 우리 나무집들을 2층 이상 못 쌓는 이유가 있어. 뒤틀려. 썩는 게 문제야. 비가 오면 비에 젖어서 뒤틀려. 뒤틀리니까 어떻게 돼? 벼들이 집이 휘어버려.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나무집을 갖다가 최근에는 짓는 데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멋있게 그런 우리가 캠핑 시킨다고 우리가 펜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무로 캐빈하우스 같은 것들을 갖다 만들어 놓잖아. 근데 통나무로 집을 만들어 놓는데 통나무가 아니야. 왜? 뒤틀려 버리는 거야. 벌레가 생기는 게 아니라 뒤틀린다. 그럼 너네들이 만약에 나무를 갖다 이용해서 그런 하우스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생체 모방 기술은 뭐니? 뒤틀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렇지. 아까 연립 효과를 이용한 방수 페인트를 거기다 칠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응용하면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방수들을 갖다가 설치하면 어떻게 됐어? 뒤틀림이 없어지니까. 그치? 이런 꼬임이 없어지겠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 씨앗들 같은 경우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씨앗에다가 뭐를 하면 되게? 방수 효과를 갖다 하면 돼. 근데 모든 거에다가 하면 그게 뚫고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씨앗이 여기서 너네 맨 처음에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햇빛이 아니잖아. 물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적당한 온도와 그 다음에 또 공기가 필요하지? 근데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 아니야. 산소가 필요해. 산소. 호흡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아까 그 물이 필요한 데 있잖아. 그 물이 필요한 데 중요한 건 사막 같은 데는 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물이 없는데 물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냥 놔두면 얘 바짝 말라버려서 씨앗이 싹트지 못한단 말이야. 그 씨앗 속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연립효과의 생체 모방 기술 중에 우리가 응용했던 방수기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물이 부족한 사막 환경에서도 씨앗이 보존되어지고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땅 속에 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땅에 심을 씨앗을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너네 세계의 모든 씨앗이 있는 은행이 무슨 은행이지? 종전은행 어디니? 스위스인가요? 북쪽에 있는 산맥 지하에.
북쪽에 있는 삼국지 어디야 거기가? 이름 그냥 거기 하나 있고 또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동대문이 없어. 있지 않아요? 아, 팔았다. 우리나라 아쉬운 얘기인데 얘들아, 우리나라는 씨앗은행이 외국계 회사야. 거기 그 저기 안에 있는 그 외국 거예요? 왜냐면 외국에서 씨앗을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제일 많은 콩 있지, 콩 씨앗 종류가 96종이나 되는데 2종을 빼놓고 나머지 외국 회사가 다 사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콩과 식물의 종수는 14종인가 밖에 안 돼. 앞으로 너네들이 이제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씨앗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야 다. 참고하고 알고 있어. 씨앗이 없으면 우리는 씨앗을 갖다가 너네 여기서 콩을 갖다가 우리가 한 알씩이라고 쓰잖아. 그 노열티 꼬박꼬박 다 내고 있다. 미국에. 너네가 먹는 모든 콩에 대한 거는 2종류만 빼놓고 다 노열티가 있다. 알았니? 근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주고 있어? 외국에. 그래서 생체 보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적용할 때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씨앗에 만약에 방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입혀서 거꾸로 팔면 우리나라는 씨앗을 갖다 보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자를 보존하면서 다른 또 연구나 사업들을 갖다 할 수가 있게끔 돼.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자, 그래서 3번, 2번에 대한 1번을 갖다 정리 다시 한번 하면 구조적인 부분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서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목적 씨앗이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얘는 털이 이렇게 털이 나는 건 뒤에 부분에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 방향이기 때문에 이 여러 방향으로 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실제 모방하는 기술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바디에 사용되어진 몸체의 특징이야.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떡갈나무 나무가 수분이 들어오게끔 되어주면 심화 뒤틀림이 있게끔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갖다 적용을 했지. 자, 그리고 이 날개의 세 번째는 날개에 적용되어질 원심력을 갖다가 크게 하기 위해서 한 개에서 몇 개로? 세 개로 우리가 늘린 거. 이게 좀 다른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충격이나 이런 것들 떨어질 때 최대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 부분의 무게추가 수직으로 떨어져 내릴 수 있도록 여기하고 이쪽에 있는 무게 비율을 정한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특징을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거기 그 13페이지에 그 위쪽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보면 너네 이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박히고 있는 이 드릴에 하얀 선 같은 거 보이니? 그게 뭐지 그게? 그거? 그 나무. 근데 그게 왜 거기 있을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여기는 그게 없어. 그 왜 그럴까? 표면적을 갖다가 크게 해서 걔도 마찬가지로 한 번 박힌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이 길이를 맞췄다는 거야. 이 길이를 이렇게 우리가 꼬였을 때 이 길이를 맞췄어. 왜? 자연에서 얻어진 이건 결과이기 때문에 이 줄기에
우리가 길이를 갖다가 우리 맞춰보기 위해서 흙 속에 들어가는 흙 속에 바퀴를 적당한 깊이를 찾은 게 우리가 5번째야. 모방을 갖다 할 때 그 모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돼. 이거는. 혹시 또 다른 여기까지 질문? 없어? 질문. 이름이? 한동희? 한동아 질문. 없어? 재호 질문. 재호이. 너 없어?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 기사 속에 있는 씨앗 운반 로봇을 갖다 만들기 위한 재료로 선택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선택된 자료의 장점은 어쨌든 휘어짐이 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물이 들어가게 되면 두꺼워지잖아. 두꺼워지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 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꺼워진 상태에서 힘을 휘두르게 되면 가르는 것보다는 더 큰 힘이 우리가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펴지면서 뒤틀림이 원래 모양대로 되들어가면서 이걸 바뀌는데 그냥 설설 바뀐 게 아니라 바뀌는 힘을 크게 해버린 거야. 즉 회전력을 갖다 어떻게 한 거야? 훨씬. 그러면 거기서 자 이거 정리해보자. 자 떡갈나무를 갖다가 이용했는데 이거 왜 이용을 갖다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자 수분을 갖다 흡수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부피가 커짐으로 인해서 자 원래 모양을 확보하려고 해. 근데 이 원래 모양을 갖다가 확보하게 되어지면서 자 여기서 원심력.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심력이 이렇게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오래 바뀔 때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원심력을 갖다가 이용해서 땅속에 박히는 씨앗의 회전력을 크게 가.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떡갈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이 수분을 갖다 흡수했을 때 펴졌을 때의 부피가 우리가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예.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여기 나오신 그 박사님 얘기를 좀 듣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면 여기 그 영상에 나오는 박사님은 아니야. 딴 걸 선생님이 찾다가 이 영상을 캡처했는데 습도하고 온도 등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사물 인터넷이잖아. 근데 습도하고 온도를 갖다가 자동으로 점검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디서 쓰면 좋을까? 습도하고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 내 옥시크린 가습기 사건 알지? 네. 최근에 영화도 나왔잖아. 공기살인이라고 하는. 못 봤으면 한번 나중에 봐봐. 가습기 그 살균제지? 그 가습기 살균제로 얼마가 들었지? 아마 놀랄 텐데. 몇 명이 죽었을까? 그 수천? 몇십만 명. 거기에 해당자는 100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얼마야? 50분의 1이야. 5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야. 선생님은 집에서 가습기를 안 쓰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전혀 이제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애들이 있는 집은 다 썼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습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25,000명이야.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 됐던 사람이 25,000명이라고. 자, 그럼 가습기를 갖다가 쓰지 않고 내 집안의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뭘로 만들면 되겠어? 우리가 센서도 있겠지만 수분 측정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뭘 만드는데? 장난감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 데코도 우리가 가능하잖아. 그런 부분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참고 삼아서 보면 좋겠어.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물은 1% 정도만 있으면 생산량을 최대 35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한 성공률이 얼마냐면 80%야. 사람이 심어도
100%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80%의 성공률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 즉, 땅 속에 내가 뿌리기만 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100개 중에 몇 개라는 얘기야? 80개라는 얘기야. 그럼 너희들이 거기서 갈 때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뿌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 쉬어야 되지? 뭐 오기만을 기다리면 돼.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야. 엄청 편하지 않을까? 그 대신 인내심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비 올 때 하면 안 돼요. 비 올 때 해도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야? 여름이야. 그래서 벼를 우리가 심을 때 언제 심어? 3월달에 심는 게 아니라 4월달 말에서 5월달 중순에 심지. 더워질 때. 저희가 그 분무개로 뿌려서 어디? 가을 여기에다가 분무개로 물을 뿌려가지고 비처럼 완전 말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분무게 칙칙 뿌리면 어떻게 돼? 그때는 꼬여지겠지. 근데 마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원래대로 펴질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꼬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다시 뿌리면 되죠.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 그냥 약간 스마트폰 느낌으로 베니라우스처럼 어떤 공간에다가 그 스프링클러 같은 식으로 물을 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뿌리면 되는데, 자, 여기다 이걸 한번 볼까? 페이지 15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대학에서 실제 드론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그 ECD라고 해서 우리가 이 드론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 땅속에 박히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탐구한 거야. 근데 거기서 아까 씨앗을 갖다가 우리가 칸칸이 나눠놨는데 드론에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씨앗의 개수가 몇 개야? 9개지? 네. 그러니까 9개밖에 우리가 못 심는데 왜 그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했을까?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아까 이 부분의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이 심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9개일까? 아까 여기도 100개를 갖다 넣어서 그냥 한꺼번에 뿌리잖아. 근데 얘가 원래 목적은 뭐야? 탄성력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 우리 이 영상이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지? 번식. 그리고 100개를 갖다 넣어서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 서로 경쟁하다. 서로 경쟁력이 심해지기 때문에 파종, 아까 우리가 여기서 씨앗이 식물로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지? 맞아요. 떨어져.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개수를 갖다 어떻게 한 거야? 줄인 거야. 자, 그럼 아까 너희들 1번에서 관찰한 내용에 대한 부분 쓸 거 하나 더 늘었지? 지금까지 몇 개 찾았어? 10개야.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는데 아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이 하나짜리가 이제 바뀌었을 때 그 안에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 뿌리털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털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했다는데 여기 이 선생님 밑에다가 지금 하나 써놨는데 이 나무 로봇을 제조하려면 합판을 정교한 3D 프린터로 만든 거푸집에 위치시켜야 하고 조심스럽게 꼬리를 붙여야 하는 등 대량 생산을 위해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 이 로봇을 갖다 만드는데 우리가 빠른 스피드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즉 뭐가 떨어지는 거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 생산성을 갖다 높이기 위한 것도 생체 모방 기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만든 거푸집에 위치시켰을 때 이 부분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우리가 해도 돼. 자, 그리고 탐구 거기 선생님 다음 페이지에는 실제 네이처 그 실린 논문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거기다 지금 써놨는데 거기 아까 이야기했던 한겨레 신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그래서 거기 그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대한 부분에 번역본을 갖다 놓으면 건조 기후에 적응해 진화한 국가쥐소미가 자, 그 씨앗에서 얻은 아이들을 갖다가 확장했는데 날개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세 개. 그 수분 변화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특징을 강화해 기하학적인 설계를 갖다 고안했다.
그래서 수분에 가까운 자립선을 떡갈람으로 만든 합판을 재료로 사용했으며, 자, 화학적 세척과 기계적 주형 만들기에 5개 공정을 통해 운반체를 제조했다. 근데 거기서 기계적 공정이라고 하는 건 3D 프린터를 갖다 이용해서 아까 그 꼬임 있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만든 거고, 자, 근데 그게 효과적으로 일어나려면 화학적인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 화학적인 세척이 우리가 어떤 걸까? 이게 여기서 핵심이야. 화학적인 세척. 어떤 방법? 식물인정을 갖다 고려하면 얘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 물을 흡수하지? 영어로는 오스모시스라고 하는데. 확산? 어? 확산? 확산? 삼투. 아, 삼투. 삼투에 의해서 물을 갖다가 흡수해. 근데 삼투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 그 삼투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화학적인 공정을 거친 거야. 이게. 그럼 일반적인 나무는 얘들아 수분이 흡수가 잘 안 돼. 너네들이 나중에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잘라서 보면 알겠지만 나무의 겉부분만 잠깐 우리가 여기서 적고 속부분은 전혀 적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 화학적인 공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삼투를 갖다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겉표면에 있는 것들 다 어떻게 해줘야 돼? 제거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을 갖다 거친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밑에 있는 32번 슬라이드를 갖다가 보면 씨앗 로봇이 땅에 떨어진 뒤 비를 맞으면 스프링처럼 꼬인 씨앗의 줄기가 안쪽의 표면보다 바깥쪽으로 더 많이 부풀어 오른다. 자, 바깥쪽으로 더 많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안쪽보다. 내가 거기다가 선생님이 써놨는데 공변세포에 대한 우리가 안쪽 변면의 성질과 유사하다. 자, 요거는 잠깐만 사진만 찍고 지워줄게. 내 공변세포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지? 공변세포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원래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다가 나중에 물을 갖다 흡수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잖아. 근데 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휘어지는 거야? 안쪽과 바깥쪽 성질. 오! 잘 알고 있네.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안쪽 벽이 두꺼워, 세포벽이. 그러니까 모양이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모양이 잘 변해.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안쪽 벽면이 바깥쪽보다 더 많이 부풀어 오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재현아, 이거 무슨 얘기일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걸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바깥쪽이 부풀어 오르면 안 돼. 너네 그 물리에서 열팽창 배울 때 바이메탈 배우지? 바이메탈. 늘어나는 쪽이 어떻게 돼? 늘어나지 않는 쪽을 감싸잖아. 얘가 부풀어 올라서 얘를 펴줘야지. 바깥쪽이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더 말리니까 안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더 부풀어 오르도록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꼬였다가 다시 풀렸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땅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친환경 재료잖아. 근데 땅속에서 썩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 대신 아직은 이런 화학적인 공정과 3D 프린터를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우리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씨앗 하나를 갖다가 박는 데 있어서 인건비보다 이걸 만드는 비용이 어때?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 논문에서 우리가 나왔던 제시되어졌던 그 부분의 그림인데, 거기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10mm의 우리가 국화 쥐손이 씨앗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고, 정 가운데에 우리가 만든 그 씨앗 로봇이 나와 있어. 자, 근데 거기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연히 우리가 다르지?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고, 근데 하나가 더 다른 것도 있어. 뭐야? 회전 방향이 달라. 자연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우리가 만든 로봇의 회전 방향이 달라. 이거 왜 다른지 혹시 아는 사람?
매달린지 아는 사람.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오바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적용되어진 구조의 모양은 무슨 구조다? 소용돌이 구조지? 근데 소용돌이 구조 중에서 우리 회전하는 방향이 북방구하고 남방구가 다르긴 하지만 북방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회전 방향이 어때? 똑같지? 왜 똑같니? 남쪽에 가면 다르잖아. 남쪽에 가면 우리 화장실 물 내릴 때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잖아. 자전? 그래. 그 전향력이라고 하지? 네. 그 전향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가려면 어떻게 돼? 그 방향하고. 그냥 약간. 같이 하야 돼. 그래서, 근데 식물은 왜 반대냐면, 너네 뭐지? 그 중력에 대해서 식물은 우리가 반대로 자라려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중력의 방향과 반대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식물의 모양을 갖다 만들 때 힘을 주는 방향이 달라지면 식물의 모양이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그걸 감지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방향이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전향력에 대한 방향에 순응한 거고 식물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감지해서 꽂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방향과는 반대인 거야. 즉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인위적인 부분 때문에 이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른 거야.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자, 그리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 씨앗을 갖다가 만드는 것 외에 우리가 씨앗뿐만 아니라 비료나 천연 살충제에 대한 부시를 하는 선충, 식물과 공생하는 균류 등을 효과적으로 살포가 가능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공감해. 우리가 땅을 갖다가 이렇게 쓰다 보면 땅이 점점 그 농약 때문에 산성 토양으로 바뀌게 돼. 근데 산성 토양이 되면 우리가 그 다음 해에 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알칼리성, 즉 염기성을 갖다가 붓는단 말이야. 근데 정말 우리가 아쉽게도 산성 토양은 여기 이 책상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위에 흙이 있어. 그 책상에부터 쌓인 흙 정도까지만 이게 다시 중화가 되고 밑에 있는 토양은 그대로야. 근데 만약에 이런 방법을 갖다가 쓰게 되면 겉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 중화되어진 토양 말고도 안쪽까지 토양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중화시킬 수 있지. 자, 그럼 어떻게 중화시켜? 씨앗의 구조보다 더 큰 드릴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수분에 의해서 젖었을 때 자연스럽게 땅속에 박힐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좋겠지.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걸 응용해서 크기에 관계없이 땅속에 뭔가를 박아 넣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살충제나 아니면 우리가 땅에 대한 중성화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때 알칼리성 토양을 만들 때 더 효과적으로 사람보다 많이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탐구 3번인데 거기 보면 국화 쥐손이에 대한 특징 중에서 운동성 부분에 집중해서 생활 속의 재료를 활용해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진 작품을 제작하고, 자, 이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한 다음 동영상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동영상을 설명하는 보고서가 몇 페이지? 5페이지야. 그럼 보고서가 먼저 작성되어지고 나서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된 작품을 제시하고요.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화 지손이하고 비교해서 생체 모방 작품에 대한 작동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 국화 지손이하고 비교한다는 이 포인트 빼먹으면 안 돼.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내가 만든 생체 모방 기술이 국화 쥐손이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내가 만든 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쥐손이는 회전력과 원심력이잖아. 그리고 마찰력이잖아. 다르니까 왜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 자, 네, 두 번째. 제작에 사용한 재료의 선택인데 조건이 있어. 비싼 재료 안 됩니다.
3D 프린터 이용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비싼 재료는 안 된다고. 왜? 작년에 초등부 주제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2,000원이에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넘지 않도록 했거든. 비싼 재료 안 돼. 그럼 다 이 재료는 우리가 뭘로 써야 된다?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장 가가지고 재활용품들에 갖다가 수거해와서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서 반드시 너네가 찾아야 될 그 재료가 하나가 있어. 뭐냐? 용수철과 플라스틱의 탄성력이 큰 제품들을 갖다가 꼭 찾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거 뭔가 만들 때 좀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국화 쥐손이하고 나의 작품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인데 이건 만들고 나서 다른 점하고 같은 점을 갖다 찾아서 설명하면 되는 거고, 영상 제작을 한 다음에 QR코드까지 하는 부분은 내가 그 뒤에다가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놨어. 제한사항인데 국화 쥐손이에 대한 운동성에 집중해서 제작을 갖다가 한다는 거, 여기 조건이다. 조건. 국화 쥐손이의 운동성에 집중해서. 그 아까 운동성이 어떤 거야? 탄력성, 그 다음에 날아오른다, 그치? 또 하나는 꽂힌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꽂히도록 한 것과 회전력을 갖다 주어서 그 꽂히는 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지. 그 운동성 네 가지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용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생체 모방약품 중에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예를 들면 뭘로 할래? 지금 생각해보자. 우리 뭘로 할 거지? 여기서 네가 원하는 건 탄성력, 회전력, 그 다음에 중력, 자,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네가 이용하고 싶은 건 어떤 거야? 탄성력? 탄성력을 이용해서 생체 모방 기술을 갖다 만들 때 뭘 만들고 싶어? 근데 문제는 탄성력을 적용하긴 했는데 튕겨나갔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야. 튕겨나갔다. 동현아, 뭘 만들고 싶어? 저거 뭐 생각한 거 있어? 없어? 여기서 아이들 공유 안 하나? 제가 뭐 없어? 아직 이거 생각을 많이 없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튕겨서 머리까지 갔잖아. 할 만한 거 없을까? 나는 만약에 탄력성을 갖다 이용하면 탄력성이 있는 거 너무 흔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문구리 같은 거 있지? 이게 걸리면 내가 옷 찢어지는 거 한번 본 적 있니? 이렇게 걸려가지고 옷 자기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옷 찢어지고. 찢어진 적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를 여기서 절단해. 그럼 그거 어떻게 돼? 모양이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이게 원래대로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되돌아가야 되지? 그래서 되돌아갈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말리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그 용수철을 갖다 달아서 탄성력에 대한 부분을 부여해주는 걸로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 그래서 접혔다가 원래대로 되돌아가. 접혔다가 원래대로 되돌아가. 저거를 갖다가 하면 꼬여있는 구조로 하면, 거꾸로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저기 했을 때 이 물을 갖다가 뿌려주면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문이 닫혔던 것도 원래대로 다시 위급한 상황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무게추인데, 선생님 집에 있는 너네 안정기 들어봤어? 안정기? 탈출하는 거. 여기 완강기? 맞다. 왕관기. 왕관기 줄 내려본 적 있어 혹시? 없어? 그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왕관기를 갖다가 우리가 타고 내려갈 때 사람이 그 줄에 매달려야 되는데 줄에 걸린 사람의 몸뚱아리가 엄청 아파. 그러면 사람이 안정적으로 내려가려면 줄을 갖다가 꼬여서 이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 그럴 때에 그런 부분의 꼬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즉 내려가는 작품이 있거나 사람의 몸에 감아서 쉽게 감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왕관기에 이 바디 집게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하나는 그 왕관기의 줄이 문제가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이 매달리기 전에 왕관기 줄이 밑에까지 우리가 도달을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때 수직으로 떨어지는 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아래쪽에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거기서 이런 무게추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이용해서 땅속에 박히기 쉽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전쟁 무기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의 응용은 안 돼. 미안한 얘기지만 아까 선생님이 했지, 생체 보강 기술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우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기술은 생체 보강 기술이 아니야. 그래서 그 이점을 갖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적용하면 전쟁 무기는 절대 아닌 거야. 이거는. 자, 그리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거기 다 나와 있고, 작품 크기에는 제한이 없어. 그리고 작품을 움직이기 위한 시작 단계에서 다양한 동력원이 사용 가능하며 제작자가 힘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품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 그 한 번 정도는 내가 힘을 줘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처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동력원이라고 하는 건 3D 프린터 같은 거 있지? 그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아까 너네 이거 휘어지는 거 있잖아. 이거 정확하게 보면 얘가 이 구조가 아니야. 이 구조가 아니야.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말려진. 자, 이거 어디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걸 못하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탈 수 있을 것 같아. 탈 수 있고. 타는 거. 이게 말려진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펴지잖아. 없으면 꼬아지잖아. 어디다 이용하면 좋을까? 나는 이거 만약에 이걸 할 수 있으면 대박 상품 같은데, 공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용지. 휴대용지. 어디? 휴대용지. 잠깐 제가 안 들렸어. 휴대용지. 휴대용집도 휴대용집인데 비 오면 어떻게 돼? 집 망가지잖아. 물이 있는 데서 우리가 펴질 수 있는 거. 약간 해저 잡수하는. 서핑보드 바닷물에 우리가 펴지면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근데 안 할 때는 말려주면 되잖아. 돗자리처럼. 이해되냐? 이해됐어? 좀 생각 못했지? 물에 흡수가 되면 아까 펴지잖아.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펴지면 되는 거니까, 그지?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저기 말려지는 서핑보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서핑보드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서핑보드가 우리가 삼각형처럼 생기진 않은데, 서핑보드의 그 끝에 보면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놓거나 이것들이 안에로 가 있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서핑보드 앞쪽이 더 두꺼워. 서핑보드는 내가 타는 내 서핑보드는 이거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거기서 진짜 누워서 일어나가지고 타는 거 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 서핑보드가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 부분이 한쪽이 더 두껍거나 이렇게 돼 있어. 왜냐면 그래야 올라서기가 쉽거든. 어차피 뒤에 있는 부분에 내가 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 접혀지는 것들을 갖다 사용하면 훨씬 더, 이게 각도가 이게 많이 안 두꺼워도 돼. 왜? 많이 두꺼우면 어떻게 돼? 잘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각도는 어쨌든 그냥 우리가 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나중에 펴서 쓸 수 있도록만 해주면 좋지. 말려지면 꼬아지니까 보관하기도 건조 상태이니까 어떻게 돼? 안 썩고 훨씬 더 이롭거든. 서핑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또 다른 것도 본인이 생각하고 혹시 없을까? 자, 이거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거 만약에 주제 찾으면 선생님이 조금 더 공유해줄게. 이거는. 자, 그리고 탐구 보고서 재원이 써봤어? 한번 써봤어? 정우는? 안 써봤어? 그 다음에? 재원이 써봤고. 네. 얘는? 한동이 써봤어? 그러면 이거 5페이지잖아. 5페이지인데
작년하고 이게 좀 달라. 쓰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페이지 20페이지 좀 넘어가 볼래? 그 페이지 20페이지에 39번 슬라이드에 가면 거기에 그 원래는 수험 번호를 적도록 돼 있어. 수험 번호. 근데 수험 번호 없이 표지 없이 첫 페이지 제일 위쪽에 학교명, 학년 이름만 적을 거. 그 다음에 컴퓨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그림, 사진, 표 등을 갖다가 컴퓨터로 집어넣어야 돼. 이미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탐구 주제 선정 동기. 작년에는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한 부분이 없었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제 선정 동기를 갖다가 찾아야 돼. 그리고 탐구 과정, 탐구 내용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시각화자료 포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런 서핑보드를 갖다가 만들어낼 때 그 부분에 대한 과정과 사진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보통 사진을 갖다 찍으면 사진만 그러니까 한 페이지 집어넣는 찍고 있는데 그거 안 되고 사진은 적당한 크기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런 실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그 탐구 이 표현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들어갔는데 작년에 이 표현이 안 들어갔어. 탐구 결론이 잘 드러나야 된다. 탐구 결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탐구 결과하고 달라 얘들아. 그럼 이 탐구 결론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탐구를 적어도 2가지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탐구 1가지 안 돼. 탐구 2가지. 그럼 탐구 2가지를 갖다 해서 내가 1번과 2번에 대한 결과를 합쳐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표현은 실험을 가지고 1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가지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알겠지만 5페이지를 갖다가 하게 되면 거기는 부분에서 다른 내용도 다 빼고 실험의 가지수가 2가지 이상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기 할 때 참고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 왜 찾은 자료를 다 넣잖아. 넣지 마.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전혀 신경도 1도 안 쓰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탐구가설하고 이론적 배경, 참고 문헌 등을 갖다 포함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안 넣어도 전혀 문제시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어디냐 잠깐만 선생님 때 예를 들어 해놨는데 잠깐만 어디냐면 이거 내가 빠뜨렸나? 얘들아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분량 4페이지 그 A4지 용지 그 외에 거기에 뭐가 나왔었냐면 참고 문헌과 그 다음에 참고 문헌에 대한 부분에 출처 있지? 모든 내용을 반드시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있네요. 있어? 참고자료랑 자문자료는 출처도 빠짐없이 기록한다. 여기 그 페이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거기 나눠준 그 자료에 보면 공개 자료에 3번의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출처 모두 빠짐없이 기록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유사성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주는 자료는 공통 자료라고 놓고 보면 돼.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이 창작품을 갖다가 만들어낼 때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간섭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면 간섭을 하게 되면 이 네 사람이 지금 여기서 다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보고서를 다르게 적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부분에 차이가 없어. 여기서 이거를 보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보다 더한 선수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딱 보면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절대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까지 하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들이 아닌 것들을 선생님 들었을 때 첨삭을 해주는 게 맞아. 알았지? 첨삭은 언제 가능하냐면 월요일. 월요일에 제출이야. 월요일. 아니야, 화요일날 제출이야. 화요일.